자, 우리 이제 한국 기업이 중국에 이제 우리 뭐 관시나 뭐 이런 인적 어떤 친밀감이나 이런 걸 통해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이 중국 분들과 이제 사업을 하신다고 이제 들어오셔가지고는 실제로 이제 JV나 어떤 방식으로든 여기서 이제 설립을 합자 뭐 설립을 하셨는데 하시고 나서 이제 좀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으시고 그다음에 또 여러 뭐 이 현지의 어떤 거래 방식이나 어떤 회사 설립 운영 방식이나 이런 거의 차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우리 기업들이 이 중국의 파트너와 어떻게 보면 이제 제도적으로 장기적인 어떤 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단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외국인 독자, 네. 나 혼자 법인 설립하는 게 아니라 중국 파트너와 법인 설립하는 걸 일단 기초 전제로 해서 지금 그렇죠. 말씀하는 왜냐면 거잖아요. 저희는 이제 중소기업 대상이니까 중소기업이 뭐 웬만한 재본력 아니면 네네. 그 독자로 하기는 힘드니까 예. 합자로. 이게 제가 실은 한 10몇 년 동안을 이렇게 이 분야에 자문을 드렸는데 네. 이게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2009년도에 저희 회사가 설립됐을 그 무렵에는 네. 주로 저는 합자를 하지 마시고 독자하세요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외국인이 투자가 가능한 업종도 좀 제한돼 있었고 네. 외국에서 뭐 외환이 들어온다는 것도 좀 어려웠고 그래서 네. 대부분 다 이제 중국 사람 명의를 빌려가지고 하는 네. 경영 형태도 많았었고 네. 중국 사람들한테 대지분을 주고 네. 본인이 그냥 소액 지분만 갖고 네. 이런 식의 합자가 네. 많았어요. 네. 본인은 소액을 갖고. 네, 그러니까 제한 업종이니까 네. 실제적으로 네. 본인이 100을 투자했는데 네. 한 70은 중국인 명의로 투자하고 30은 본인 명의로 투자하고 명의상으로. 예, 이런 식의 합자 법인이 많았어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제한 업종을 좀 우회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는 뭐냐면 지분 소유권 분쟁들이 많이 붙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합자하지 마시고 독자하세요라고 했는데 네. 10년 동안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성장을 했잖아요. 네. 이제 G2까지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 친구들이 굳이 그런 코 묻은 돈을 네. 빼먹을 필요가 없는 시장이 온 거예요. 시대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합자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나는 자본도 별로 없고 근데 내가 신박한 아이디어도 있고 지식재산권도 있고 기술도 있어. 근데 너는 돈도 많고 시장력도 있으니 나랑 같이 뭐 해볼래? 이게 지금 현재 네. 한국 중소기업들의 네. 이제 중국 진출의 마인드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합자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네. 중국 네. 진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네. 왔죠. 네. 네. 그래서 합자를 하세요라고 제가 지금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 그러면 합자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좀 들여다봐야 될 텐데 얘가 나 몰래 뭘 하면 어떻게 하지? 아까 뭐 서두에 말씀드렸던 신뢰성의 문제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혹은 그러면은 맨 먼저 해야 될 게 지분율에 대한 확정이죠. 근데 최근에 작년 사례인데 어떤 기업은 나는 얘 믿을만 하다고 생각해. 20년 동안 같이 지켜본 애야. 네. 너 5, 나 5 이렇게 할게. 너 50 내고 나 50 낼게. 이사회도 5대5 뭐 이런 식의 구조예요. 그리고 너 안 해? 너 나 배신하면 나 사업 접을게. 아주 나이브한 아이디어로 진출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사람이라는 게 형제끼리도 다툼이 벌어지고 그러는 건데 이렇게 5대5로 만들게 되면 누구 하나도 뭘 결정할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리죠. 그러면 우리가 중국을 왜 옵니까? 돈 벌러 오는 건데 너 안 되면 나도 안 돼. 너 못 먹는 건 나도 못 먹어. 뭐 이런 식의 구조는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과반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최대한 과반을 확보해 보고 과반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러면 그냥 현실 인정하고 그 외의 방법으로 나의 권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사회 구성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이사를 확보하는 방법, 혹은 다른 방식의 뭐 재무 이사를 파견해 가지고 일단 재무적인 것들을 이제 전체를 리뷰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제3자 한패 이런 것들을 의뢰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 과정에서 5대5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한쪽이 과반을 잡고 어느 한쪽이 뭔가를 양보하며 어느 한쪽에서 뭔가를 또 받아가는 이런 기브앤테이크가 좀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무슨 뭐 우선 매수권, 뭐 공동 양도 청구권, 네. 지분 양도 금지 기간 설정,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아니면 이걸 설명하시면 조금 더 우리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더 머리가 아파지시니 차라리 이거는 설명을 안 하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게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우선 뭐 알 건 알아야겠죠. 우선 매수권은 이제 회사법상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명기되어 있는 하나의 개념이고요. 우선 매수권이라는 건 합자를 했잖아요. 근데 합자 일방이 한쪽이 나 지분을 다른 사람에 팔고 싶어. 그리고 나 너랑 이제 합자를 그만할래. 라고 하게 되면 이때 그 합자 상대방한테 이 의사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지분을 네가 살래? 같은 가격에 동등한 조건 줄 테니까 네가 살래? 라고 의사를 물어보는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요거는 법적인 그러니까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의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그 중국의 회사는 유한회사라고 그랬잖아요. 네. 유한회사는 사람끼리 만드는 게 유한회사고 돈이 붙어서 만드는 게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서로 믿을 만한 사람끼리 합작을 했으니 내가 너랑 그만할래? 이거를 먼저 얘기도 해주고 네가 가능하면 내 지분을 사줘라고 이제 청구를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우선 매수권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합자를 웬만하면 같이 가거나 아니면 같이 종료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선 매수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양도 청구권인데요. 제가 볼 땐 이게 좀 많이 중요해요. 공동양도 청구권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내 지분을 팔고 싶은데 라고 상대방한테 이제 물어보잖아. 네가 살래? 라고 물어보잖아요. 예. 그때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 지분도 걔한테 좀 팔아줘. 같이 엑시트를. 네. 그러니까 엑시트 같이 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먼저 합자 파트너를 구할 때 우리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품 회사라고 하면 내가 좋은 화장품이 있는데 이 화장품의 이제 임자를 만난 거죠, 중국에서. 그러니까 유통상을 제대로 만나서 둘이 합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중국 쪽 파트너가 이제는 다른 거 해보고 싶어. 그래서 나 너랑 합자 안 할래. 라고 해서 했을 때 우리 한국 입장에서 이렇잖아요. 내가 어렵사리 13억 인구 중에 한 명을 귀인을 만나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얘가 안 하겠다 그러네. 근데 새로운 애는 나도 몰라. 그럼 내가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되냐 이거죠. 차라리 그럼 내 지분도 같이 팔아라. 같이 팔아줘. 이렇게 되면 합자가 이제 아주 스무스하게 종료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도 안 팔고 있고 너도 못 팔아 이런 구조로 가게 되면 이제 엑식 과정에서 서로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죠. 그거를 뭐 공동양도 청구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분양도 금지 기간이라는 것들은 그 합자 뭐든지 시작을 할 때 한 3년 해봐야죠. 3년 해봐야 이 회사가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 아는데 그런 설정이 없으면 합자할 때 나 1년 동안 해봤더니 너랑 해봐야 적자네. 나 그만할래. 우선 매수권 하든지 아니면 난 다른 팔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우리가 처음에 합자를 하기 전에 야 우리 5년 동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서로 지분양도 엑시트하지 말자. 라는 이런 내용들을 조인트 벤처 합자 계약서 안에 이렇게 실어두면 서로에 대한 합자의 보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게 지금 이 세 가지 요거 이제 우선 매수권, 공동양도 청구권, 지분양도 금지 기간 설정하는 요거는 이제 합자 계약을 할 때 계약서 안에 넣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넣지 않으면 이거 보장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통상 우선 매수권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법정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요거는 통상적으로 들어가요. 합자 계약에. 근데 뭐 공동양도 청구권이라든지 네. 지분양도 금지 기간 이런 것들은 별도로 우리가 넣으셔야 된다. 좀 신경 쓰셔가지고 계약서에 넣으시는 게 서로의 권익 보호에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합자법인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옛날 그 2020년 요 전에 바뀐 외상투자법 전에는 뭐 이사회에서 이제 이번에 주주총회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뭐 그래도 이 이사회가 동사회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동사회의 동사 구성은 이게 우리가 합자 설립할 때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을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50대 50 가는 거는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하신 것도 같은데. 네.
일단은 뭐 이사는 유한 회사 같은 경우는 3인 이상, 이사회는 3인 이상, 그러니까 동사회죠. 3인 이상 13인 이하로 규정되어 네.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는 홀수로 하셔서 네. 누군가 과반이 넘게끔 하시는 게 좋겠죠. 그 아까 말씀드린 다시 반복드리면 우리 입장에서 과반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과반 확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상대방한테 과반을 주고 다른 것들을 이렇게 얻어오는 것들이 좋겠고요. 그래서 5대5 동수는 만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주총회하고 이사회, 그러니까 주주총회가 생긴 거죠. 예전에는 없던 개념이. 네. 그래서 주주가 이제 보다 더 많은 역할과 의무를 짓도록 만든 거고, 근데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이사회 중심으로, 한국도 마찬가지죠. 가장 중요한 핵심 기구는 이사회이기 때문에 네. 이사회를 누가 장악하냐로 보지 마시고 이사회를 누가 장악을 한 대신에 나는 또 다른 어떤 균형을 맞출 만한 어떤 제도를 갖고 있느냐, 요걸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요거에서 두 가지 정도는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재무이사 쪽을 우리가 확보한다든지, 우리가 과반을 넘기기 어려울 경우에. 두 번째는 감사를 확보한다든지. 왜냐하면 감사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상당히 중요한 권리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권한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인을 우리가 가져간다든지 뭐 이런 식의 딜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동수는 만들지 말라. 네. 그리고 반드시 무슨 우리가 조금 더 이사를 많이 파견하고 안 해도 된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과반을 중국 측이 과반을 확보해도 과반 이상이어도 관계는 없다. 단 그거에 맞게 우리도 요구할 건 요구를 하고, 그렇죠. 예,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무이사라든지 감사를 네. 우리가 파견하는 네. 걸로라도 메이크업을 하는 것이, 네. 예, 보충을 하는 것이 네. 네. 중요하다. 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신 거로 네. 보이네요, 그렇죠?